안녕하십니까. 국무 1차장입니다. 최근에 오염수가 언제 들어오느냐 또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언론에 좀 난게 좀 있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 지금 나와 있던 그 어떤 연구들이 있고 그 연구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시된 여러 연구 결과를 한번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세슘 137에 대해서 한 연구가 있고요. 또 한 계열은 그 도쿄전력이 방류 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계획상 되어 있는 그 삼중 수소 이걸 대상으로 한 연구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세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1년 3월에 그 원전 사고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유출된 그 방사성 물질의 그 이동 경로를 파악 내지는 추적해보기 위한 목적의 연구들이고요. 첫 번째는 그 독일 빌헬름츠 해양연구소가 12년도에 한번 한 게 있고요. 또 저희 그 서울대 그 해양연구소에서 금년에 또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고 둘 다 세슘 137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선 그 독일 그 헬름홀츠 연구소의 결과를 좀 보면 방사성 물질 유출된 지 약 220일이 지난 시점, 약 7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 농도의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세슘이 제주도 인근 해역에 도달한다. 이런 분석 결과입니다. 언론에 보시면 7개월 만에 오염수가 들어온다. 이런 표현도 있을 텐데 이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때는 좀 같이 포함을 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7개월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본 해역에 방출된 양의 약 1조분의 1. 현재 그 기술로는 검출 자체가 불가능한 컴퓨터 계산으로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구진이 세슘이 약 3.5 엄청나게 큰 숫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출된 것으로 가정을 하고 나서 돌려봤더니 한 9년 정도 후에 대만 주변에 세슘이 처음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농도는 약 0.1에서 0.2 베크렐 정도만 도달을 하고 우리 해역에는 거의 도달을 하지 않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도쿄전력이 계획상 제시한 그 해양 방출 계획을 토대로 해서 분석한 이때는 대개 이제 삼중 수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일해양연구소가 21년도에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측이 10년간 삼중 수소 900조 베크렐을 방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1년 4월 기준 그 도쿄전력이 발표한 계획에 보면 삼중 수소 총량은 현재 한 780조 베크렐입니다. 따라서 일본 계획하고는 가장 근사치를 사용한 연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에 포함된 그 삼중 수소는 방류 후 5년 후에 세제곱미터당 약 0.001 베크렐 농도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칭화대는 22년도에 한 겁니다. 오염수 방류 후 일본 동쪽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를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0년 후에 그것의 약 100분의 1인 0.01에 해당하는 삼중수소가 우리 해역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해 초 2월 달에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연구원이 그 공동연구원을 수행해서 지난 2월 달에 대외적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측이 그 계획상 향후 10년간에 매년 22조 베크렐씩 방류를 할 경우 가정을 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는 한 4, 5년 후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유입이 시작되는 걸로 분석이 됐고 10년쯤 되었을 때 그 농도를 분석을 해보면 약 0.001 베크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그 해역에 아무 때나 가서 무작위로 채취를 해서 측정을 했을 때 약 172 베크렐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이 수치하고 0.001 베크렐을 비교를 해보시면 대충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독일 케이스 경우에가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시기라고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은데 7개월 정도이고 다만 그때는 1조분의 1이기 때문에 1조개를 떨어뜨렸을 때 하나 정도가 도달할 수 있다. 7개월 만에 그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 유출 또는 방류된 방사성 물질이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연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활용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바로 옆에 있고 또 이처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분석이 되면 조금 의문이 좀 드셨을 거예요. 이걸 좀 일반적인 용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 동쪽의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 그 방류수가 뿌려지면 쿠로시오 해류라고 해서 미국과 캐나다 그 앞바다까지 쭉 직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또 돌아서 적도부터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저희 나라를 향해서 오는
이런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여정이고 그 기간이 약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바닷물들하고 계속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치가 뚝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난류 현상에 의해서도 실제로 그 양이 적기는 하지만 사방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후쿠시마는 일본 본토를 기준으로 동쪽 약간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만 거기에 위치했습니다. 따라서 난류 현상이 저희 한국 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서 와야 됩니다. 밑으로. 그런 그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해주는 한 10년 정도 난류 영향까지 하면 유의미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년도에 오염수 방출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그 해역에 대해서 방사능 그 수치 변화를 해왔고 사실상 거의 농도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실제 그 측정 과정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료로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방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일본 앞바다 부분은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해류 영향 또 지정학적 위치 이런 걸 고려하면 적어도 저희 바다 또 그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우리 어류 오염 여부 가능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오늘 제 브리핑의 결론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